안녕하세요, 권한 팀장입니다. 오늘 일산 동구 풍동에 나와 있습니다. 삼성캐슬 11차 복층 잔여 3개가 있다고 해서 하나씩 촬영하고 한꺼번에 다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영상이 좀 길어질 거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오늘은 최대한 빠르고 압축을 하고 포인트만 짚어가면서 소개를 해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은 그렇게 참고해서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시작에 앞서서 지난번에 멤버십 가입 이벤트에 대한 안내를 해드렸고요. 오늘까지 총 33분이 가입을 해주셨고 유튜브 측으로부터 어제 메일을 받은 게 총 195만 원이 지급이 될 거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언제 지급이 될 거다라는 내용은 또 빠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뭐 10월 말이나 11월 중으로 입금이 될 것 같으니까요. 입금이 되면, 지급이 되면 그때 제가 다시 이벤트 공지를 해드릴 거니까 멤버십 이벤트 관련 내용도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집소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신축 빌라 현장입니다. 104동, 103동, 202동 이렇게 한 세대씩 남아 있어서 하나씩 촬영해서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촬영 순서는 103동, 그리고 두 번째 104동, 마지막이 202동입니다. 주차 공간은 세대당 한 대씩 일렬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쪽은 필로티 공간, 한쪽은 또 바깥쪽으로 주차하는 라인이 있는데요. 이게 모든 동이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동마다 다르지 않아서 여기서 한꺼번에 설명을 드렸고요. 입지 조건 짧게 안내를 해드려 볼게요. 여기서 경의중앙선 풍산역까지 도보 한 7에서 8분 정도면 역을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현장이고요. 풍산역 맞은편에 대형마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마트도 도보권인 현장입니다. 나머지 입지 조건은 설명란에 또 제가 기재를 해 놓을 거니까 설명란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도 다 동일한데요. 일단 앞쪽 공동현관은 들어오면 이렇게 계단이 있죠. 그래서 앞쪽으로 들어올 때는 계단을 이용해야 되고요. 자, 뒤에도 엘리베이터 문이 있죠. 그래서 뒤쪽에서 탑승할 때는 계단 없이 엘리베이터 탑승이 가능합니다. 엘리베이터는 13인승으로 설치가 각 동마다 다 되어 있고요. 복층은 4층이니까 4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복층 타입의 전용 면적은 21평, 실사용 면적은 확장 포함해서 70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대 현관 양쪽에 신발장 3칸씩 있고요. 아래쪽은 띄움 시공되어 있고 우측 신발장이 전면이 전부 다 거울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중문은 3연동 중문이고 일괄제동 버튼은 바로 들어와서 우측에 있고요. 양쪽에 방이 하나씩 있는데요. 첫 번째 방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 방 크기도 넉넉하고요. 안쪽에 드레스룸 공간이 여닫이문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꽤 깊으면서 폭도 여유가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수납이 좀 편리하고 많이 가능한 첫 번째 공간입니다. 자, 모든 공간의 조절기는 다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개별 난방 관리 가능하고 맞은편에 있는 두 번째 방 역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 방은 입구가 좀 많이 돌출이 되어 있죠. 그런데 안에 들어가서 보면 북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4칸의 북박이장이니까 수납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돌출이 좀 많이 되어 있는 편이긴 해도 방 크기가 작지 않아서 방을 쓰는 데는 전혀 불편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방 2개를 봤고요. 맞은편에 메인 욕실, 샤워 공간을 부스 형태로 분리해 놨고요. 양변기에는 비데가 옵션입니다. 양변기 세면대는 이누스 제품을 사용했고요. 이건 안방도 동일합니다. 위에 2단 수납장 있고 아래쪽에 선반도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이 뒤에 거실은 5m가 넘습니다. 요즘은 거실이 이제 5m가 대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복층 타입도 거실이 굉장히 많이 넓게 확장이 잘 되어 있고 위에 에어컨 그리고 전열 교환기 다 옵션입니다. 창호는 KCC 이중창이고요. 방향은 서북향인데 서양에 더 가깝습니다. 북쪽은 많이 이렇게 틀어야지만 여기가 북쪽이거든요. 그래서 서양에 가까운 서북향이다. 서쪽이 90%, 북쪽이 10%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앞으로 뷰가 뻥뷰는 아닌데 이렇게 모아가면서 이 가운데는 좀 터져 있어요. 그래서 답답함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이게 없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있어도 답답함은 크게 없는 거실 앞 풍경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실을 봤고요. 이 복층 타입의 층고가 굉장히 높아요. 지금 아래층은 거의 2m 70 정도 나오기 때문에 층고가 상당히 높게 잘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뒤에 있는 주방 공간도 여유는 상당한 편입니다. 일단 아일랜드 식탁 앞으로 기본 6인용 식탁 설치 가능하고요. 통로를 살짝 침범해도 괜찮다 그러면 8인용도 가능합니다. LG 냉장고 세대 기본 옵션으로 제공이 되고요. 위에 수납 공간 다 확보가 되어 있고 정면에 메인 라인도 상하부장이 다 채워진 주방 스타일입니다. 아일랜드 식탁에는 보조 쿡탑 1구 전기레인지 하나 있고요. 식기세척기 옵션이고 환기창 아래쪽에 개수대, 그리고 안쪽에 메인 쿡탑은 3구 전기레인지입니다. 위에 후드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가스 배관이 미리 설치가 되어 있죠. 나중에 가스레인지로 교체가 쉽습니다. 바로 옆에 삼연동 중문으로 분리가 되어 있고 불투명 처리가 되어 있는 다용도실 1번이 있는데요. 다용도실 1번은 그냥 세탁실 전용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돌출이 되어 있어서 여기 폭이 살짝 좀 좁거든요. 그래서 다른 수납은 어렵고 그냥 세탁기 건조기 타워 형태로 놓고 쓰실 수 있는 공간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은편에 있는 다용도실 2번 역시 삼연동 중문으로 분리가 되어 있고요. 불투명 처리 잘 되어 있고 여기가 수납 전용 공간의 다용도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사용하시라고 행거도 미리 설치를 해놨고요. 자, 이렇게 해서 주방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안방인데요. 안방에도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 안방이 안쪽에 테라스가 있는데 테라스가 있으면서도 방이 좁지 않습니다. 이따가 보실 저 테라스가 굉장히 넓게 확장이 되어 있는데 저 정도 확장이 되면 보통 안방은 좀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안방을 줄이지도 않고 안쪽에 테라스 공간도 꽤 넓게 확장을 잘 해놨습니다. 보통은 이 공간의 반 정도만 되는 테라스가 안방 테라스로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넓게 확장을 잘 해놨고요. 이 안방 테라스에는 수도는 없고요. 전기 콘센트는 설치가 되어 있고 데크는 합성 데크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벽면 구간은 우드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면은 폴딩도 시공이 되어 있고 거실하고 똑같은 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방 테라스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뒤에 안방 욕실은 샤워 공간을 부스 형태로만 분리해 놨습니다. 자, 양변기 세면대 위로 역시 선반, 2단 수납장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옆에 드레스룸 공간은 여닫이문으로 분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화장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 양쪽은 수납을 할 수 있는 수납장으로 달아놨고요. 자, 메인 수납은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쪽까지 행거를 설치해 놨습니다. 꽤 깊은 공간이라서 드레스룸은 답답하지 않습니다. 여유가 느껴지고요. 환기창도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아래층부터 좀 빠르게 살펴봤습니다. 이제 복층으로 올라갈 건데요. 복층 계단이 폭은 뭐 다른 타입들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요. 경사가 살짝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올라갈 때도 경사가 살짝 있구나,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런 이유는 이 높이가, 계단 높이가 다른 타입들에 비해서 좀 높아서 그런 것 같아요. 올라오면 복층의 거실 공간입니다.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생긴 복층 거실인데 이 정면 쪽은 TV를 설치해서 사용하는 건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이는데요. TV를 놓게 되면 이 뒤는 소파를 놔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계단 자리가 이렇게 꺾여서 올라오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놓고 쓰면 통로를 좀 방해한다는 느낌은 있을 것 같아요. 일자였다면 괜찮았을 텐데 여기가 살짝 꺾여 있어서 한 2인용 소파 정도만 놓고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방이 하나 있는데요.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 이 방 크기는 상당한데 직사각형이면서 저 아래쪽까지 이렇게 쭉 뚫려 있죠. 저 아래쪽은 별도로
마감은 하지 않으실 거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봐도 마감하지 않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개방감이 있어 보여서 저 상태로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만약에 여기에 좀 문을 달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니까 말씀해 주시면 건축주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 방은 창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집 테라스 쪽을 보도록 창이 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건너가면 이쪽에 보조주방이 있습니다. 보조주방에는 2구 전기레인지, 개수대, 환기창, 그리고 후드까지 완벽하게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뒤를 돌아보면 전기 콘센트는 저기 있기 때문에 저기에다가 작은 냉장고 하나 놓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안쪽에 복층 욕실이 있습니다. 환기창이 있고요, 수납장도 있고 거울도 있고요. 복층 욕실은 메인 욕실보다도 더 넓어요. 공간이 꽤 넓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복층 욕실을 봤고요. 옆에 또 다른 방, 두 번째 방에도 에어컨은 있고요. 이번 방은 직사각형이 아니고 정사각형에 가깝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안쪽을 마감 처리를 해놓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요거는 방들은 제가 볼 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좀 개방감이 있으니까 여기에 문을 달아 놓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첫 번째 방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여기를 막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협의 가능하니까 말씀해 주시면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끝으로 테라스로 나가 보겠습니다. 테라스로 나가기 전에 아래를 보면 프레임이 지금 만들어져 있고, 이 위에 이제 데크 시공이 될 건데 아직 데크 시공은 안 돼 있는 겁니다. 데크 시공이 될 거고요. 그리고 데크가 시공될 이 라인 위를 보면 넥산 시공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라인은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도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고, 수도 전기 콘센트는 한쪽에 있습니다. 자, 요게 메인 공간은 아닙니다. 안쪽에 더 넓은 공간이 있어요. 따라서 들어가 보면 안쪽으로 움푹 들어가 있고요. 이 공간도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테라스는 굉장히 여유 있게 쓸 수 있도록 넓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안쪽에서 다시 보여드리면 이렇게나 많이 넓은 테라스 공간입니다. 한쪽은 옹벽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선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있고요. 이쪽은 좀 뚫어놨는데 이쪽도 크게 신경 쓸 건 없어 보입니다. 앞동 빌라의 거실 쪽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저런 시선도 좀 부담이 된다면 여기는 이렇게 가림판으로 막으면 완벽하게 또 차단이 되고요. 이쪽은 막을 필요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거실하고 똑같은 방향으로 테라스가 배치가 되어 있는 건데 여기는 막으면 답답하니까 이 상태로 쓰셔도 좋을 거는 같은데요. 저쪽 시선이 좀 부담이 된다 그러면 여기만 이렇게 막아서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103동의 테라스부터 촬영해서 소개를 한 거고요. 건너가서 104동도 촬영해서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릴 복층 타입의 전용 면적은 19.4평, 실상 면적은 확장해서 60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대 연간에서 살짝 좀 차이가 납니다. 먼저 소개해드렸던 첫 번째 복층 타입은 신발장이 좌우측으로 3칸씩 6칸이었는데요. 이번에는 2칸씩 4칸으로 변경이 됐고요. 우측을 보면 커다랗게 거울 마감이 되어 있는 거, 요거는 첫 번째 복층 타입하고 비슷하죠. 3연동 중문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일괄소등 버튼의 위치 같고요. 들어왔을 때 수납장이 하나 더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첫 번째 복층 타입하고 다르죠. 세대 현관 쪽에서 신발 수납이 좀 부족할 것 같으면 안쪽에 수납 공간까지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좌측에는 방이 하나가 있는데요.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 방 크기도 여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에서 보는 풍경이 아주 좋아요. 이게 이 첫 번째 복층 타입하고 좀 다른 점이죠. 첫 번째 방에서 보는 풍경이 아주 좋다는 거. 그리고 옆에 수납 공간이 있기는 한데 이번에는 이게 이제 첫 번째 복층 타입의 첫 번째 방의 수납 공간하고 좀 다르죠. 많이 깊었었는데 이번에는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기본 수납 정도가 가능한 수납 공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면적의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이런 수납 공간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자, 안쪽에 메인 욕실은 크게 다르지 않아서 빠르게 패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방이 안방이에요.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방은 첫 번째 복층 타입의 안방하고 거의 비슷한 크기입니다. 그래서 여유가 좀 느껴지는 안방이고, 안쪽에 안방 욕실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패스를 할게요. 옆에 수납 공간은 역시 이번 두 번째 복층 타입의 안방의 수납 공간이 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복층 타입의 안방 드레스룸은 좀 많이 깊었잖아요. 그게 조금 축소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방 봤고요. 건너편에 세 번째 방, 이번에도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방 크기 첫 번째 방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쓸 수 있는 세 번째 방이고, 첫 번째 방에서 봤던 뷰하고 똑같죠. 그래서 세 번째 방에서 보는 풍경도 아주 좋습니다. 세 번째 방의 수납 공간도 이렇게 드레스룸 형태로 만들어 놨어요. 이게 첫 번째 복층 타입하고 좀 다른 점인데요. 첫 번째 복층 타입의 세 번째 방에는 수납 공간이 돌출형으로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돌출형이 아니고 전부 다 매립형 드레스룸 공간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가면 거실 공간인데요. 이번 타입의 거실도 5m 정도 되는 넓은 거실로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실의 폭은 첫 번째 복층이나 두 번째 복층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 복층도 거실 공간 자체는 굉장히 넓게 확장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에어컨, 전열 교환기 다 설치가 되어 있고, 두 번째 복층 타입의 방향은 남향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12시 정도 됐는데요. 해가 거실 쪽으로 잘 들어오는 게 보이죠. 이 건물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크게 답답한 건 없는데요. 양쪽으로, 정면으로, 측면으로 집이 다 있기는 해서 뻥뷰는 아닙니다. 창호는 KCC 이중창을 사용한 건 동일하고요. 그리고 이쪽에 채광창을 하나 더 만들어 놨어요. 요거는 개방감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틀었을 때는 또 이렇게 나무들이 보이니까 개방감을 위해서 측면에 채광창을 하나 더 만들어 놨고요. 이 라인은 우드 타일로 시공을 해 놨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거실을 봤고요. 뒤에 있는 주방 공간, 이번 타입은 6인용 테이블이 기본으로 들어가진 않고요. 4인용 테이블, 그러니까 4인용 식탁만 놓고 쓸 수 있는 자리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6인용은 확실히 통로를 좀 침범할 것 같아요. 그래서 4인용이 딱 맞을 거는 같은데, 나는 조금 나와도 별로 관계 없습니다. 그러면 6인용까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냉장고 세대 기본 옵션인 건 이번에도 같고요. 환기창 아래쪽으로 개수대, 그리고 3구 전기레인지 후드 그 위로 있고, 역시 가스배관은 미리 시공을 해놨습니다. 주방에서 보는 풍경도 좋습니다. 첫 번째, 세 번째, 그리고 주방 라인에서 보는 이 풍경 쪽이 북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건축주분이 선택을 했겠죠. 남향으로, 그러니까 뷰가 좀 떨어져도 남향으로 배치를 할 거냐, 뷰를 살리면서 향을 포기할 거냐, 뭐 이런 고민을 하셨을 텐데, 제가 봤을 땐 어떤 선택을 해도 나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분들은 차라리 거실을 이쪽으로 하지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북향으로 빼면 또 북향이라고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고민을 하시다가 좀 오래 살 집일 수 있으니까, 어쩌면 평생 살 집일 수 있으니까 그냥 남향 쪽으로 거실을 만들어 두신 것 같아요. 자, 여기 아일랜드 식탁 쪽에는 보조탑이 하나 더 있고요. 옆에 이렇게 미닫이 문으로 슬라이딩 도어로 분리가 되어 있는 다용도실 공간이 나옵니다. 자, 다용도실은 세탁실 전용 공간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여유가 있는 편이에요. 지금 세탁기, 건조기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서도 공간 여유가 좀 남고요. 안쪽은 계단 아래쪽 라인이라서 이렇게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또 잔짐 보관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이 복층 타입에만 이렇게 워시타워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그냥 주신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첫 번째 복층 타입에는 없었으니까 기본 옵션은 아닌데요. 두 번째 복층 타입은 설치가 되어 있어서 기본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래층은 다 살펴봤고요. 이제 위로 올라갈 건데, 이번 두 번째 복층 타입은 계단폭이 좀 여유가 많이 생겼고요. 경사가 많이 높지 않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계단 높이는 첫 번째 복층 타입이나 두 번째 복층 타입이나 뭐 크게 다르진 않은 건데요. 이 폭이 여유가 더 생겨서인지 경사가
높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자, 올라오면 반듯한 거실 공간이 나옵니다.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첫 번째 복층 타입하고 다르게 올라왔을 때 굉장히 반듯하게 공간이 있죠. 그런 이유가 이 계단이 이렇게 그냥 바로 올라올 수 있도록 일자로 빠져서 그래요. 거기는 이렇게 기역자로 꺾여 있었는데 여기는 일자로 생겨서 복층에서 쓸 수 있는 거실 공간이 반듯하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넓고요. 그리고 여기에 방이 하나가 있는데 이 방이 어마무시하게 크더라고요. 굉장히 넓습니다. 이거 뭐 거의 안방 이상 수준의 공간, 거실로 써도 좋을 공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넓은 복층의 첫 번째 방,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 창도 양쪽으로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복도를 쭉 따라가서 보면 보조 주방이 설치가 되어 있는 라인이 나옵니다. 보조 주방에 개수대, 2구 전기레인지 역시 있고요. 후드 있고 환기창까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복층 타입하고 다르게 이 두 번째 복층 타입의 보조 주방에는 냉장고를 놓을 수 있는 자리가 마땅치는 않더라고요. 자, 그리고 안쪽에 복층 욕실이 있습니다. 욕조는 따로 설치가 되어 있지는 않고요. 공간 자체는 꽤 넓은 편이라서 이동식 욕조를 놔도 좋을 정도의 공간은 나옵니다. 환기창이 이번에도 역시 설치가 되어 있어서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안쪽에 두 번째 방 에어컨이 있고요. 이 방도 크기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복층의 방 두 개는 첫 번째 방이 아주 많이 넓다, 두 번째 방은 그냥 넓다, 이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부 공간은 다 봤고요. 끝으로 또 테라스를 나가서 볼게요. 두 번째 복층 타입의 테라스 공간은 첫 번째하고 다르게 데크가 설치되어 있는 라인은 없고요. 위에 넥산도 따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복층 타입의 테라스는 구조상 넥산 설치가 안 돼서 여기는 설치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사생활 보호가 완벽히 가능한 건 두 번째 타입입니다. 일단 여기는 옹벽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이 옆집의 시선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고요. 수도 전기 콘센트 역시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안쪽은 터져 있는데 터진 쪽에서 이렇게 봤을 때만 저쪽 거실하고 좀 마주치는 그 정도라서 이것도 좀 불편하다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가림판으로 막아서 쓰시면 완벽한 사생활 보호는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복층 타입도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제 마지막 건너가서 하나 남은 복층도 마저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층 타입의 전용 면적은 21.5평, 실사용 면적은 확장해서 70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복층도 이 세대연간에 좌우측으로 3칸씩 신발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1번 복층하고 같은 거죠. 좌측의 신발장 전면은 전부 다 거울로 마감이 되어 있는 거, 이것도 1번 복층하고 같고요. 삼연동 중문인 거, 이거는 전 타입이 다 같습니다. 일괄소등 버튼 들어오자마자 바로 우측에 있고요. 좌우측에 방이 하나씩 있습니다. 첫 번째 방인데요,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번에도 첫 번째 방 크기 좋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수납 공간은 이번에도 드레스룸 형태로 만들어 놨습니다. 두 번째 복층의 첫 번째 방의 수납 공간보다는 세 번째 복층의 첫 번째 방의 수납 공간이 조금 더 여유가 생겼죠. 그런데 이 세 개의 타입 중에 첫 번째 방의 수납 공간이 가장 깊었고 넓었던 건 첫 번째 1번 복층이었습니다. 자, 이제 슬슬 헷갈리죠. 자, 그리고 이 옆에 두 번째 방 에어컨 역시 있고요. 이 방은 자, 이렇게 또 돌출이 되어 있는데 이 돌출된 구간은 북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1번 복층하고 같은 거죠. 1번 복층에도 두 번째 방에 이런 식으로 돌출형으로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이번 세 번째 복층도 두 번째 방에 돌출형 북박이장이 수납 공간으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4칸이니까 수납은 여유 있게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메인 욕실, 이번에도 뭐 크게 달라진 점은 없어서 그냥 쓱 보고 패스를 하겠습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오면 거실인데요, 이번 세 번째 복층도 거실은 거의 5m 가까이 확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1, 2, 3번 복층의 거실 공간은 다 넓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전열 교환기, 에어컨 다 있고요. 세 번째 복층이 완벽한 정남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타입입니다. 창호 역시 KCC 이중창이고요. 그런데 세 번째 복층의 거실 앞 풍경이 가장 떨어집니다. 조금 가까운 편에 앞동이 보이죠. 그래서 전면은 뷰가 없고요. 측면으로 좀 틀어야지만 이렇게 터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좌측으로 틀었을 때도 건물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개의 복층 중에 뷰가 가장 떨어지는 건 세 번째 타입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뒤에 있는 주방을 볼게요. 주방의 수납은 세 번째 복층이 압도적입니다. 일단 이 앞으로 6인용 테이블 또는 8인용 테이블까지 놓을 수 있는 식탁 자리가 넓게 확보가 잘 되어 있고요. 좌우측에 수납 공간이 있어요. 일단 좌측의 수납장은 위아래 이렇게 칸을 분리해 놨는데 전부 다 수납을 할 수 있는 수납장이고, 정면에 메인 라인도 상하부장 전부 수납장으로 채워져 있고요. 냉장고 박스 위로도 수납 공간이니까 수납 자체만 봤을 때는 세 번째 복층 타입의 주방이 수납 공간이 가장 여유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역시 아일랜드 식탁에는 보조 쿡탑이 들어가 있고요. 개수대 위로 환기창이 있는 이런 주방의 구도는 같습니다. 아래쪽에 식기세척기, 이번에도 기본 옵션으로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쪽에 메인 쿡탑 3구 전기 레인지입니다. 전 타입이 다 2구는 인덕션, 1구는 하이라이트 사용이 가능한 전기 쿡탑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위에 후드, 그리고 옆에 역시 가스 배관 설치가 되어 있네요. 제가 세 번째 복층 타입의 주방 공간이 가장 여유가 많다, 수납도 많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다용도실에서도 차이가 확 납니다. 첫 번째 다용도실, 이렇게 삼연동 중문으로 불투명 처리돼서 잘 분리가 되어 있고요. 자, 여기는 첫 번째 다용도실이면서 수납 공간으로 쓸 수 있는 다용도실 공간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자리라서 이 라인이 이렇게 생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안쪽에다가 행거만 설치를 해 두신다면 주방의 수납과 안쪽의 수납까지 해서 수납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주방이 될 것 같고요. 맞은편에 또 다른 다용도실 2번인데, 자, 여기 이렇게 역시 삼연동 중문으로 불투명 처리돼서 잘 분리가 되어 있고요. 그럼 여기가 좀 작나 했는데 여기도 작지 않죠. 꽤 깊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보조 쿡탑도 아예 설치가 되어 있어요. 개수대는 없는데 쿡탑은 있으니까 보조 주방으로 활용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왕이면 여기에 작은 개수대도 있었으면 베스트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안쪽에다가 세탁기를 놓을 수 있는 자리도 넉넉하게 있으니까요. 여기를 세탁실로 쓰면서 같이 보조 주방으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다용도실이 양쪽에 두 개가 있는 거는 첫 번째 복층이나 두 번째 복층이나 크게 다르진 않는데 공간 자체의 여유가 많이 생겼죠. 요게 크게 다른 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뷰는 좀 떨어지지만 주방 공간은 확실히 3번 복층이 압도적이다. 자, 그리고 안방입니다.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세 번째 복층의 안방 공간도 여유가 많은데요. 이번에도 테라스가 있습니다. 있는데 첫 번째 복층 타입처럼 공간이 굉장히 많이 넓다, 이런 느낌은 안 들죠. 자, 전면에 폴딩도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개방감이 필요하면 다 열어두시면 되고요. 역시 아래쪽은 합성 데크입니다. 그리고 수도는 없고 전기 콘센트, 안방 테라스에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공간이 첫 번째 복층 타입보다 좀 줄어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바깥쪽에다 테이블 갖다 놓고 쓰는 데는 전혀 무리는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도 안방 테라스 쪽에서 보는 뷰는 좀 떨어지는 편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안방 욕실, 이번에도 크게 다르진 않아서 빠르게 패스할게요. 그리고 드레스룸 공간, 여닫이 문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행거는 이렇게 짧은 기역자 형태로 다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요. 수납은 기본 이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한쪽에다가 거울을 달아놨습니다. 환기창은 안쪽에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일단 아래층만 봤을 때 느껴지는 건
세 번째 복층 타입이 주방이 확실히 압도적으로 좋아서 많은 분들이 거실 앞 뷰를 그냥 포기하고 세 번째 복층 타입을 가장 많이 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순전히 제 생각이긴 합니다만 왠지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계단 옆에 보면 이런 공간이 있어요. 보통의 서비스 공간인데 여기는 문이 달려 있지는 않습니다. 전기 콘센트는 있으니까 청소기 갖다 놓고 청소 도구함 정도 쓰시거나 아니면 그렇게 쓰는 게 예쁘지 않을 것 같으면 제가 봤을 때 이 공간 안에 딱 들어가는 수납장 같은 거 설치해서 수납 공간을 확보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계단입니다. 세 번째 복층 타입의 계단은 일단 경사가 완만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폭은 첫 번째 복층 타입의 계단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복층 타입만 계단이 경사가 좀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복층 타입은 경사가 좀 완만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라오면 바로 거실로 쓸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요.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세 번째 복층 타입의 복층 거실 공간이 가장 넓습니다. 1, 2, 3번 위에 올라가서 보면 일단 두 번째는 복층 거실이 좀 반듯한 느낌은 있었지만 많이 넓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세 번째 복층 타입의 복층 거실은 많이 넓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 주방 역시 한쪽에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2구 전기레인지, 개수대, 환기창 있는데 이번 타입에는 후드는 없습니다. 그런데 위에 보니까 환풍기는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냉장고는 전기 콘센트가 여기 있으니까요. 한쪽에다 놓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실 공간은 다시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많이 넓습니다. 확실히 좀 첫 번째, 두 번째 복층하고 비교가 되죠. 그리고 여기가 복층의 욕실입니다. 이번에도 환기창이 있어서 좋고요. 양변기 세면대 안쪽으로 샤워 공간이 있는데 이번에도 복층 욕실은 많이 넓습니다. 그러니까 복층의 욕실 라인은 1번 복층, 3번 복층이 넓은 거고 2번 복층은 1, 3번보다 살짝 좀 작은 정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옆에 방이 하나 있습니다.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복층의 첫 번째 방 크기 좋습니다. 침실로 사용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는 공간으로 널찍하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너가면 복층의 두 번째 방이 있습니다. 역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복층의 두 번째 방은 이제 또 많이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은 넓은데 많이 넓다는 느낌은 아니지만 그냥 넓다 정도. 복층의 두 번째 방은 많이 넓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복층의 내부 공간도 봤고요. 이제 마지막은 테라스입니다. 이번에는 아래쪽에 데크가 미리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면 역시 첫 번째 복층처럼 위에 넥산이 설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눈이 오거나 비가 올 때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건 1번, 3번 복층입니다. 2번만 넥산이 없었어요. 그리고 한쪽에 수도, 전기 콘센트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라인만 이렇게 뚫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앞을 보면 다른 빌라가 보이지만 이렇게 쪽창 하나하고 방창, 다용도실 창 이런 것들만 보여서 저 앞동 빌라의 시선을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 보이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좀 불편하다 그러면 이렇게 칸막이로 막아서 쓰시면 완벽한 사생활 보호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또 이 앞쪽은 또 옆쪽은 다 옹벽으로 마감이 돼 있어서 다른 집 시선을 전혀 의식할 필요가 없는 테라스로 잘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복층 3개를 한꺼번에 다 촬영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아마 영상이 거의 30분 정도 될 것 같은데 오늘도 긴 영상일 테지만 또 고인물 구독자분들께서 끝까지 다 시청해 주실 거라는 거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